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이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흥민, 이 세 글자는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죠. 세계적인 이 축구 스타 손흥민, 이 축구 영웅 손흥민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인간성이 실력과 동급이라고 해요. 참 중요하죠. 손흥민이라는 이 세 글자를 풀이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 옛날의 말입니다. 신라 서울 서라벌 모량리에 이 어떤 한 효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님을 이제 부부가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이 부부는 나무집에 가서 품팔이를 해서 그 날품팔이죠. 날품팔이를 해서 모친을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끼니를 겨우겨우 있는데 아들놈이 말이죠. 할매의 밥을 자꾸 뺏어 먹는 거예요. 아들놈이. 아, 요 녀석 봐라. 이래 안 되겠다. 우리 어메 저러다가 우리 어메가 굶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애 새끼야 말이지. 애야 또 나오면 되지만, 어머니는 굶어 돌아가시기라도 하게 된다면 다시는 모실 수가 없으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저 녀석을 말이지, 죽여가지고 묻어버립시다. 이렇게 아내의 동의를, 또 엄마가 또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동의를 얻은 다음에 아이를 업고 가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구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구덩이를. 그러다가 이상하게 생긴 돌종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종을. 이렇게 해서 놀란 부부는, 이것 봐라 해서 돌종을 나무에 걸어놓고 두드려 봤더니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이런 이상한 물건을 얻은 걸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이 아이의 복이니까, 아이를 묻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럴 듯해 해서 동의를 하고 아이와 이제 종을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을 들보에 걸어놓고 두드렸는데 말이죠. 그 돌종 소리가 임금님이 계신 그 대궐까지 들려서 그때 흥덕대왕이 이 소리를 듣고 신하들에게 서쪽 교회에서 좀 특이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여느 종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속히 가서 조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조사를 해서 이 상황을 알리자 흥덕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중국의 곽거라는 효자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묻으려다가 하늘이 내린 금덩이가 가득한 솥을 한 솥 얻었다 하더니, 지금 우리 백성은 아이를 묻으려다가 돌종을 얻었으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효성은 역사책에 기록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큰 저택을 하사하고 또 곡식을 넉넉히 해마다 많은 곡식을 주어서 효성을 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구덩이를 파기 전에 애를 먼저 죽였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황당할 뻔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는 참으로 매우 어긋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하여간 옛사람들이 효도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절실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로 성이 손씨고 이름이 순, 매는 묻을 몇 자예요. 손순매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손순이 바로 밀양 손씨의 시조가 됐는데,
바로 밀양 손씨인 손흥민 선수의 조상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했죠, 여러분.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조상이에요. 손 선수의 그 혈관 속에는 이 손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손흥민 이 세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인 이 손 씨는 아들 자자는 바로 이렇게, 이게 아들 자자예요. 강보에 쌓인 악이죠. 악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자에다가 그 다음에 매다, 묵다, 손으로 시를 들고 있는 장면.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요. 두 개를 하나 줄이고 손은 이게 바로 이게 손인데 이렇게 잡고 되는 손이죠. 손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바로 개자예요. 요건 자자죠. 그래서 아들에게 묶여 있다. 아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 아들의 그게 뭘까요? 이 손이라는 것은 아들의 아들. 그래서 손자, 손녀가 바로 이 손자의 그 손자를 사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쓰는 것이겠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자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겠죠. 손이 바로 손자, 손녀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공손하다, 겸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어에 보면 말이죠. 공자님 말씀에 사치하면, 즉 사치하면 불손 하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손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손자가 이 손자와 같은 의미예요. 겸손하다 할 때는 이 글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겸자이고요. 이게 손자예요. 겸손. 그러니까 이 손자와 이 손자는 같은 용어 그 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인들은 가까이 해지면 아주 불손해진다 할 때도 논어에 소인은 가까이 하면 불손하다 할 때 불손 여러 번 나와요. 논어에 항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글자 속에 손자라는 뜻이라든지 겸손하다든지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알겠죠? 손씨들은 좀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하긴 손씨 중에 보면 인간성 나쁘고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성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어 전편에 보이는 이 전체에 보이는 이 손자는 항상 겸손할 겸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손자는 뒤에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글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흥자. 이 좋은 글자. 여러분, 이 흥자 알죠? 이렇게 쓰는 글자. 누구나 다 아는 글자죠? 다 아는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흥자의 이 부분 있죠? 이게 사람 손이고요. 이 부분, 이것도 사람 손이고요. 이것도 사람 손이고, 최소한 2사람 아니면 4사람은 손이에요. 손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게 손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게 뭐냐면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청동으로 막 무거운 어떤 물건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어떤 무거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원래 흥자의 봉글자인데 여기다 또 이렇게 달기도 해요. 이 구자를 달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입구자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무거운 청동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엄청 무거운 청동 그릇을 들 때 영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흥차 이랬던 모양이에요. 흥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흥이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여러분 압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일어날 흥, 들고 일어나다. 그리고 흥기할 흥, 혹은 떨치고 일어날 흥, 쭈그리고 있다가 확 떨치고 힘을 받아서 떨치고 일어날 흥,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까 소치다, 이건 어떤 청동 소치다, 아니면 어깨에 매는 가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무거운 물건이어서 여러 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물건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들고 영차하고 흥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네. 우리 한민족은 말이죠. 우리 한민족은 이 흥을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 흥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흥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흥을 깨는 놈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흥을 깨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별것도 아닌 잔재주를 가지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설쳐대는 그런 인간들이죠. 네. 자, 그러면 흥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민자 있지 않습니까? 민자. 네. 저는 손흥민이가 백성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글자예요. 그러면 이 민자는 보통 보면 이게 알고요. 손흥민의 민자는요. 이거 알죠, 이거. 이게 뭡니까? 민첩하다, 재빠르다, 날래다. 민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음심민, 이게 이 민자가 손흥민의 민자예요. 그리고 민첩한 데다가 마음도 민첩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총명한 사람, 총명할 민자예요. 흥은 일어날 흥, 흥기할 흥, 총명할 흥, 총명할 민.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말이죠. 이게 총명할 민자니까 손흥민은 겸손하고 손자, 또 흥을 살리면서 또 민첩하면서 밝은 마음을 가진 총명한 사람이 되라는 이런 이 이름을 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버지가 지었는지 어머니가 지었는지 하여튼 뭐 삼촌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기대를 담아서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손흥민은 결국은 이름대로 되었죠.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흥자는 여기 자 이래 적어놓고 손자. 팔의 안자리에 가서 아이고 이 흥자가 잘 안 보이네. 다시 쓰겠습니다. 흥자. 그러면 손흥민은 자 흥 민 손흥민. 이 손흥민은 겸손하고 흥을 살리며 그리고 민첩하면서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이 되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검색 시스템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마 제 실력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자료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마 제 실력이 시원찮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중국의 바이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최고의 검색 시스템 바이두와 그 야후 재팬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특히 중국의 그 바이두에서는 말이죠.
중국에서는 손자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간제자. 흥자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민자는 그대로예요. 민자는 그대로, 예, 민자는 그대로 써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입은 이 옷 있잖아요. 셔츠. 거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도 써놓고 중국어로 써놓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수라고 중국 바이두에도 올라 있더라고요. 야, 그래 참 아쉽습니다. 이름의 99%가 손흥민 마찬가지로 한자이고, 또 각각 주어진 아름다운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이런 이름을 이제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헐 아닙니까 여러분? 헐. 오늘 손흥민 세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